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Phil McNally.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팩 넬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전력시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위원입니다. 제19회 서울 전력시장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국의 전력시장 경험에 대한 개요와 또한 저와 마이클 그룹 교수님이 몇 년간 연구해온 시장 제도 제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에너지 경제 전력 시장의 국제적 전문가이십니다. 연구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현재 UCL에서 연구위원으로 있고요. 5년 동안 에너지 전력 시장 설계 분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를 민간 에너지 분야 협회인 에너지 UK에서 근무를 했고요. 저탄소 전력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또 2년 정도를 토니 블레어 연구원에서 넷제로와 에너지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전력 시스템 상황과 지난 10년, 20년간의 변화. 둘째, 영국의 전력 탈탄소화와 과제와 그 시기. 셋째, 전력시장 제도의 세부 사항입니다. 현 시스템의 이슈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지난 20년간 영국 전력 발전 믹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2013년, 2014년 사이에 있는데요. 소위 EMR이라는 영국 전력시장 개혁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시장 개혁이었죠. 영국 시장에 네 가지 새 요소를 도입을 했습니다. CFD 차액 계약 제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경쟁적으로 할당되는 고정가격 계약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탄소 가격으로 가스 발전이 석탄보다 저렴하도록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석탄이 영국 전력 시스템에서 사라지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최근까지 검은 막대가 빠르게 감소하죠. 석탄은 영국 전력 발전의 2%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용량시장 제도도 도입했는데요. 수요가 높은 기간에 개통해 있는 발전소들에게 경쟁을 통해 할당되는 정산금을 제공했어요. 수요를 항상 충당하고 개통은 안정적이도록요. 마지막으로 배출량 기준 EPS를 도입했습니다. 배출 한도를 발전소에 설정하는 규제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영국 전력 시스템은 빠른 변화를 겪었죠. 여기 차트 두 개는요. 영국이 다음 10년, 12년간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영국 정부의 목표는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입니다. 전력은 시스템에서 무척 중요한데요. 다른 분야의 전기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영국 전체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데 핵심 요소죠. 현재 영국 가정 난방을 보면 인구의 85%, 2,900만 인구의 85%가 천연가스 보일러로 난방을 합니다. 이런 난방 시스템 대부분이 전기 열 펌프 시스템으로 20, 30년에 걸쳐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차량을 보면요. 영국의 자동차 대다수가 현재 휘발유와 디젤 차인데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전기차가 주요 차종으로 2035년부터 바뀔 겁니다. 사실 정부가 목표와 규제도 정해놓았습니다. 즉 화석연료와 휘발유차는 2030년 이후에는 영국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영국 전력 시스템 수요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죠. 전력 용량이 최소 2배 정도 향후 12년간 증가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즉 태양광, 해상 풍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신기술이 도입될 것입니다. 탄소 포집 저장 가스, 수소, 저탄소 수소 발전 같은 것들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발전 믹스인데요. 2035년 용량에서 대부분 전력은 재생과 원자력에서 오고 있습니다. 녹색, 오렌지 막대죠. 여전히 가스가 시스템에 있는데요. 바닥에 회색 막대입니다. 하지만 그 배출량은 0점선 아래 보라색 막대로 상쇄되는데요. 이것은 탄소 포집 저장을 하는 바이오에너지의 마이너스 방출량이죠. 흥미롭게도 영국은 전력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2035년까지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생에너지 용량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죠.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용량의 의미는 영국 어느 시기에 많은 시기에 영국이 필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이웃 국가에 판매할 초과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영국과 인터커넥터가 있는 나라들이죠. 이것은 고차원에서 상황을 바라본 것이고요. 그러한 변화를 견인하려면 2035년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중할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 3중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자본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100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 용량과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공급망 투자와 조율도 핵심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프라를 영국 전역에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개통에 도입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 용량과 함께 문제는 전력을 전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단 왼쪽 두 번째 차트는 전력이 흐르는 방식이 2030년까지 바뀌는 모습입니다. 영국 북부의 재생에너지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연안 해상에요. 남동 지역은 수요가 훨씬 늘게 됩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고 전기차와 전기 난방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훨씬 많은 전력이 영국 전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북에서 남으로요. 그 결과 송전 용량과 송전 선로 필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력을 이동하기 위해서죠. 현재 영국의 문제는 규제를 계획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신규 송전 용량 건설에 최대 13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장벽을 극복해야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오른편에서 이 모든 탄소 중립 농력이 에너지 요금을 최종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2023년 1분기까지 에너지 요금인데 올해 3월까지죠. 이 예측은 지금의 최신은 아닙니다만 도매 가격이 2022년 중반 연말까지 전례 없이 오른 것이 보입니다. 그 후 약간 하락했고요. 그래도 가계에 이것이 얼마나 절박할지 보실 겁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겨울 어떤 지점에는 가계 에너지 요금 절반을 지불했습니다. 사실 가계에서 내는 에너지 요금이 위기 전 대비 2배였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400억 정도의 요금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말 2023년으로 가면서 보이는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분명 아닙니다. 전력시장 제도 설계로 넘어가면서 전력시장 제도와 오늘날의 도전과제 이게 어떤 의미일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영국 시스템의 변화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상단 왼쪽에서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화석 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미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화석연료 기술은 기저부하 기술입니다. 거의 항시 가동합니다. 또 유연합니다. 급전 가능 기술이라고도 하죠. 켜고 끌 수 있어서 시스템에서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신기술, 풍력, 태양광은 가변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 일조량, 풍량에 따라 발전을 해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켜고 끄면서 시스템 수요를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사업 비용 프로파일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기술은 연료 비용, 가스와 석탄에 의해 비용이 지배됩니다. 그러나 새 기술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자본 비용, 즉 발전소의 실제 건설 비용에 의해 지배되고요. 발전소가 운영 중일 때는 연료 비용은 제로입니다. 바람과 태양은 무료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역할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가스와 석탄 발전소는 시장 가장자리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어두운 막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자리에서 유연하게 운영되는 고비용 기술입니다. 이는 그들이 시스템 내에서 가변적 비용을 반영하는 매우 차등화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으로 새로운 기술인 풍력과 태양광은 시스템 내에서 가격 수용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작동하고 바람 불 때 태양 비출 때마다 작동을 할 것입니다. 매우 저렴한 기술이므로 언제나 화석 연료보다 먼저 선택될 것입니다. 자본 상환을 반영하는 안정적 가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가로막대를 보면 오래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 간의 근본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명에 걸친 자본 지출과 운영 지출의 비용이 보입니다. 전형적인 가스발전소의 경우에는 GB 시스템에서 주요한 화석연료 기술로 자본 비용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의 10% 미만에 기여합니다. 한편 전형적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여기 위에 막대로 나타낸 자본 비용은 프로젝트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의 60%에 기여합니다. 프로젝트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프로젝트의 자본 조달 능력과 자본 관련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면 높은 자본 비용, 높은 자본 지출의 밸런스는 투자자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할 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이러한 프로젝트 투자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수입원이 더 불확실할수록 위험이 높아지고 자본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높아지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수입원이 더 확실하면 투자 위험이 줄고 자본 대출에 대한 이자도 줄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도 감소합니다. 요약을 하면 수익 확신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높은 자본 지출 밸런스를 가진 다른 프로젝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영국의 전력 시스템의 메리트 오더 구매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Y축에는 가격이고요. X축에는 발전 용량 또는 시스템에서 어느 한순간에 충족돼야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시점에서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스템 운영자는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 발전량 축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차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자리 발전소가 특정 기간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모든 발전소는 해당 가격을 수용합니다. 이걸 우리는 지불자의 명확한 단기 한계 비용 가격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과거에는 영국에서 잘 작동을 했던 체계입니다. 화석 연료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우세해지면서 화석 연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것은 사실상 두 가지 가격 체계인데요. 연료 비용의 부재로 재생에너지의 매우 낮은 단가 한계 비용과 화석 연료의 높은 단기 한계 비용 가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기술들은 정부에서 고정 가격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은 에너지에 과다 지불하게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더 우세해져서 화석 연료 없이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매 가격은 제로로 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자본 회수의 중요한 장기적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마진 비용 곡선이 이미 분리되어 있고 두 가지 발전풀을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미래 시스템으로 나갈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대체 시장 설계 옵션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전력 도매 시장 설계에 대한 저희의 우선적 선택 아닌
그린파워 풀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슬라이드를 건너뛰었네요. 왼쪽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친환경 발전소는 CFD랑 유사한 고정가격 계약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 전력을 그린파워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나머지 발전소, 다른 발전소들은 오늘과 같이 전력을 단기 한계 비용 가격으로 도매 시장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 이미 갖고 있는 분리 방식인데요. 시작점에서부터 2가지 기술을 별도로 다룬 것입니다. 그린파워 풀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도매 시장에서 추가 전력을 구매할 것입니다. 가운데 상자 위쪽을 가로지르는 2줄로 보실 수 있어요. 이 추가 전력을 공급을 보충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에는 시스템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서 그린파워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초과 전력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파워풀이 이 초과 전기를 도매 시장에 시장 정상 가격에 판매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러면 저장과 기타 유연성 자산을 위한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그린파워풀은 2가지 넓은 고객 그룹이 있는데요. 산업계와 비거주 대규모 에너지 산업계 같은 비거주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랑 그린파워풀 전력을 프랜차이즈 공급자한테 공급받는 거주자, 일반 가정 고객입니다. 이 2 고객은 2단계로 구분된 에너지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요. 1단계는 그린파워풀에서 보장된 전기 가격을 제공하고 이 가격은 이제 그린파워풀 내 고정계약 가격들의 평균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2단계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린파워풀에서 구입한 것인데요. 도매시장의 전력 한계 비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가 비청정 발전소의 효율적인 단기 한계 비용 가격 책정을 유지하면서 청정 발전소에는 장기적인 한계 비용 가격 책정을 도입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2 기술 그룹의 재무 특성과 가격 메커니즘을 조화시키면서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고 고객들에게는 정확한 가격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시장에는 더 많은 청정 재생 가능 기술에 투자할 신뢰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파워풀 공급으로 가능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렴한 재생 가능 전기의 공급이 명확해지면 정부는 해당 공급량을 우선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철강 부문을 그린파워풀 전력 공급의 우선수혜 그룹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또 철강 산업은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배출량이 높은 부문이라서 그 국제 경쟁력이 지금 즉각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깨끗한 전기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철강 부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에 장기적인 확신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철강 발전소가 운영 전기화에 투자를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전기압으로 전환을 하면 철강 부문의 배출량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영국의 2 용광로의 전기압으로 전환을 위해서 6억 파운드를 제공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업 자체의 수십억 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기업이 전기요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광로에서 전기아크로 전환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장기적인 전기요금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남은 컨퍼런스도 즐겁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맥넬리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맥넬리필 연구원님께서는 참석이 어려우셔서 대신에 사전 질의를 통한 녹화 영상까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 뵙고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Q&A 세션에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린 파워풀은 영국의 리마 전력시장 개혁을 위한 이후의 설계 개편에 포함된 개념인가요? 좋은 질문이고요. 영국의 에너지 전력 정책 개발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보여주셨네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리마라는 것은 전력시장 개편 평가라고 하는 것인데 2013년 이후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력시장 체계의 주요 개편 평가입니다. 제 발표 초반에 언급을 했죠. 전력시장 개혁 프로세스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영국 시스템의 큰 변화의 기회입니다. 이런 경험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린 파워풀 제안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공식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정부에서 이제 두 번째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개혁 옵션을 좁히고 남은 옵션의 다양한 장단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정부 관계자와 정기적인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린 파워풀이 이 다음 단계를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로 가스와 전기 가격에 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격 상승과 미래 가격 에너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생가능 발전의 공급과 투자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요. 현재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럽 차원에서 이제 장단기적으로 타당한 소비자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린 파워풀 제안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EU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 이행을 위한 옵션으로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요. EU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자체적인 전력시장 개혁을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빨리 실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실행된 개혁이 상당히 온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PA를 더 지원하기 위한 수정사항, 다양한 제도에 대한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에게 지침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더 공식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옵션 고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린 파워풀이 일반적으로 고려가 되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린 파워풀이 진행이 되면 어떤 기관이 그것을 운영할까요? 국가 그리드 전력 시스템 운영자가 그린 파워풀 운영 책임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짚었네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그런 기관을 그린 파워풀 운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기존 참여자가 그 역할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이 할지 저희가 선호도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 국가 그리드 전력 시스템 운영자에서 독립적인 미래 시스템 운영자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느 때든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새로운 미래 독립적 시스템 운영자는 설계와 운영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미래의 그린 파워풀을 운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관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그린 파워풀의 현재와 미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부의 리마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을 한 것과 같죠. 하지만 저희 연구는 현재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 파워풀이 소매 요금 개혁 옵션과 함께 어떻게 작동할지를 살펴본 내용이고요. 소비자에게 장단기적으로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장기적 관점이 중요한데요. 현재 초점이 가까운 미래만 보고 있지만 반드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전환기 내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저희 노력과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이 9월 14일에 발표될 것인데요. 웹사이트를 좀 확인해 주세요. 트위터
챕터에서는 보고서 요약을 담은 글을 게시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UCLA가 집중하는 것은 UCLA에 본사를 둔 탄소 중립 시장 설계 센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이디어는 전담 학술 자원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년간 정부의 리마 프로세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 영국과 유럽으로 넓게 확장하여 나갈 것입니다. 탄소 중립에 필요한 전력 시장의 개혁을 돕고요. 우리는 전력 시장 개혁을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간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야 할 과정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동안 시스템과 그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있고요. 투자자와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점진적인 과정이고 다음 5년, 10년 동안 여러 번의 개혁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센터는요. 독립적인 분석과 정밀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리마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을 살펴볼 것입니다. 개혁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더 혁신적인 옵션도 탐색을 할 거고요. 물론 그린 파워풀은 저희가 집중할 옵션 중에 하나고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는 정부의 현재 협의 과정을 거치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리마에서 고려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 옵션과 그 이상의 옵션도 폭넓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UCL과 산업계의 공동 출자로 운영되고요. 지침을 주는 자문위원회에는 산업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정부 담당자, 규제기관 오프잼, 국가그리드, ESO 또는 미래 시스템 운영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독립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있을 것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고 싶으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